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 학원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쟁과 암살에 관한 이야기예요. 케네디 대통령과 킹 목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존 F 케네디는요, 우주 경쟁과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국을 이끈 지도자예요. 매우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는데요.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출신으로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매우 잘했어요. 아내 제클린 케네디는 매우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케네디는요,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어요. 해군으로 참전을 했는데 그가 이끌던 어뢰정이 일본 군함의 공격을 받았어요. 심한 중상을 입었는데도 부하들을 잘 이끌어서 목숨을 구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는 2권의 유명한 책을 썼는데, 한 권은 영국은 왜 잠자고 있는가? 영국이 왜 독일의 위협을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나?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책은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란 책이에요. 1957년에 퓰리처상을 받기도 한 유명한 책이에요. 케네디는요, 2번째 임기에 도전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겼어요.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는 아내 제클린과 함께 미국 남부에 있는 텍사스 주의 댈러스로 갔어요. 존 커널리 텍사스 주지사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시내 한 바퀴 도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네, 대통령 부부와 주지사 부부가 무게차, 그러니까 지붕 없는 자동차를 함께 올라탔어요. 12시 30분경에 갑자기 총성이 울리고 대통령이 푹 쓰러진 거예요. 총탄이 날아와서 대통령의 목과 머리를 맞고요. 곁에 있었던 주지사도 등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어요.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어요.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그 역할을 맡게 되어 있는데요. 부통령 린든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장 대통령 서리 역할을 해야 했어요. 사건 발생 2시간 후인 오후 2시 30분경에 대통령의 시신을 담은 관이 대통령 전용기에 실렸어요. 대통령 전용기 안에는요, 곧 36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이 거행되었어요. 세라 휴즈라고 하는 판사 앞에서 존슨 대통령 서리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거죠. 미국 대통령이 암살되는 것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1865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워싱턴의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보다가 총을 맞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1881년 제임스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취임한 지 넉 달 만에 워싱턴의 어느 기차역 대합실에서 총탄을 맞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1901년에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뉴욕주 버펄로에서 개최된 전국 박람회에 가서 사람들과 악수를 하다가 총에 맞고 죽었어요. 돌이켜보면 케네디 시대를 고비로 해서 미국은 많이 달라졌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1945년에서부터 그가 세상을 떠난 1963년까지 미국은 아주 잘 나갔어요. 텔레비전과 잡지는요, 행복한 가정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사실은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냉전의 소용돌이, 그리고 미국으로 온 사람들의 어떤 힘든 삶, 이런 것들이 큰 문제들이었어요. 케네디 대통령을 왜 죽였을까? 누가 죽였을까? 많은 사람들은요, 오즈월드라고 하는 사람이 케네디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즈월드는 24살이었는데 해병대 출신으로 총 하나만큼은 기막히게 잘 쏘았어요. 소련으로 가서 한 3년을 살다가 사건이 있기 한 해 반 전쯤에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오즈월드는 텍사스 교과서 보관 창고였던 그 건물 6층에서 총알을 쏘았어요. 그런데 오즈월드가 구치소로 가던 날에 어떤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 오즈월드를 총으로 살해했어요. 오즈월드를 쏜 사람은 잭 루비라고 하는 댈러스 시내의 나이트클럽 주인인데요. 케네디 대통령을 무척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즈월드는 대통령이 실려갔던 파클랜드 메모리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이틀 뒤에 숨졌고요. 그를 죽인 나이트클럽 주인은요, 재판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1963년 11월 25일에 케네디 대통령은 워싱턴 근처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혔어요. 그때 나이가 47살이었어요. 그의 묘비에는요, 이런 대목이 새겨져 있어요. 미국 시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전 세계 시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네.
미국의 민권운동과 킹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960년대 미국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누렸던 건 아니에요. 남부의 흑인들은 여전히 푸대접을 받고 있었고 하루하루가 고달팠어요. 노예제도가 금지되면서 남부 지역의 백인들은요, 온갖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여전히 흑인들이 가난하게 살도록 했어요. 흑인들은 투표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고 백인과 결혼할 수도 없었어요. 식당에서도 학교에서도 미용실에서도 이발소에서도 샘물을 먹을 때도 버스를 탈 때도 흑인과 백인은 분리되었어요. 미국 남부에서 벌어진 이런 인종차별을 인종분리라고 불러요. 미국 남부의 흑인을 옥죄고 있었던 이런 인종분리법을요, 짐 크로우법이라고 해요. 짐 크로우법은 대부분 1870년대부터 1900년 사이에 만들어졌는데 흑인들은 이런 법들이 만들어질 때부터 반발했어요. 그러다가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흑인들의 저항은 점점 거세졌어요. 피부 색깔이 검다는 이유로 흑인들은 자유를 못 누리고 있었거든요. 짐 크로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에 나섰는데 바로 민권운동이라고 해요. 민권운동의 불꽃은 미국 남부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클레랜던 카운티에서 피어올랐어요. 인구의 대부분이 흑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땅이란 땅은 거의 다 백인 소유였어요. 흑인은 쥐꼬리만한 품삯을 받고 백인들의 농장에서 품을 팔아야 했어요. 1951년 5월 28일에 변호사 3명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 카운티에 있는 연방법원에다가 소송을 냈어요. 흑인과 백인을 분리해서 학교를 따로 운영하는 것은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고 규정한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남부 한가운데에 있는 캔자스주의 토피카시에서 소송이 벌어졌는데 1954년 연방대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놓았어요. 공립학교에서 인종을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라고 판결했어요. 이것을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결이라고 불러요. 1955년 12월 1일 민권운동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어요. 엘라베마주의 몽고메리시에 살고 있었던 흑인 여성인 로자 파크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백인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냥 버텼어요. 경찰이 달려와서 법을 위반했다고 그녀를 체포했어요. 버스에 흑인 전용칸을 없애라 라고 소리쳤어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에 앞장선 사람은요, 어떤 흑인 목사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바로 민권운동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될 마틴 루터 킹 2세였어요. 네. 연방법원에서 기쁜 소식이 날아왔어요. 몽고메리 씨가 버스 좌석을 흑백으로 나누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라고 판결했어요. 로자 파크스는요, 하원 의원이었던 존 커니어스의 비서로 일을 하면서 활동 무대를 넓혀갔고 킹 목사는 남부 지역을 나아가서 미국 전 지역에서 민권운동을 펼쳐나갔어요. 간디를 무척 존경했기 때문에 그의 정신을 본받아 비폭력 저항으로 세상을 바꾸겠노라 결심했어요. 공립학교에서 인종을 분리하는 교육은요, 헌법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도 수많은 공립학교는 못 들은 척했어요. 그러면서 1960년대까지 인종분리 교육을 끌고 갔어요. 연방정부에서 언제까지 인종통합교육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면은 공립학교들은 아예 문을 닫아버리거나 백인들은 자기네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백인 전용 비싼 사립학교로 보냈어요. 미국의 학교에서 완전한 인종통합교육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더 많은 세월이 지나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는 열매를 맺고 말았죠. 미국의 흑인들이 민권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다가왔어요. 1964년에 민권법이 오랜 논쟁 끝에 마침내 의회를 통과했어요.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에서 인종을 분리하거나 차별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되었고요. 흑인들은 비로소 투표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민권운동 지도자였던 킹 목사에게 노벨 평화상이 돌아갔어요. 4년 뒤인 1968년 4월 4일 킹 목사가 테네시주의 멤피스의 어느 모텔에서 동료들과 함께 묵고 있었는데요. 제임스 레이라고 하는 백인이 총을 쏘았어요. 그때 그의 나이는 40살이었어요. 민권법이 의회를 통과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흑인과 백인 간의 미움과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